안녕하세요. 저희 10월 마지막 주 서초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올라가 계셔가지고 저희 오늘 되게 이제 추워지고 또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두피랑 또 헤어 되게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고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아메이 중에 그 샴푸 헤어 제품 브랜드인 세티니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서영인 다이아몬드 리더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인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내지는 모시고 오신 분? 그러면 세티니크를 처음 접하시겠네요. 저 긴장이 돼가지고 빨리 올라왔어요. 저는 12년째 아메이를 하고 있고요. 12년째 떨려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강사가 뭐 본사에서 제대로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교육된 그런 강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전문가답지 못한 그런 워딩 때문에 거슬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슬리는 워딩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막 너무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저 전문 강사 아니고요. 12년 동안 세트니크를 너무나 열심히 써서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너무라는 말을 제가 안 하고 싶으나 그런데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그냥 요즘에는 저기 전문 방송인보다 요즘에 그 아마추어 유튜버들이 더 인기 좋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 아마추어 전문 강사 아닌데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 기대하시고 제가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 아메이 말고는 가장 오래 한 직업이 미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자꾸 이 자리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씩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경피독 얘기를 오늘 카탈로그 리뷰라서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충실하게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인데요. 그래도 경피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미용을 한 13년을 했기 때문에 미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게 재밌게 하고 즐겁게 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나이가 공개가 되는데 아무튼 뭐 40대 중반에 이미 그 뭐죠? 그 하여간 뭐 다 그 갱년기를 다 지냈어요. 좀 일찍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늙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그게 더 중요해.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 경피독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저는 완전히 확신하고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피독 얘기를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일단 경피독이 뭔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상생활용품에서 함유하고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이 피부를 통해서 인체에 침투해서 체내에 유해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용사들은 어때요? 파마약, 뭐 염색약, 각종 화학 물질들을 매일매일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게 파마 하시는 분들이 손이 막 다 이렇게 뭐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한 십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중독이 돼서 그냥 그렇게 이게 살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특히 경피 흡수,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은 10%가 체외로 배출이 되고 90%는 지방 조직의 정체에서 림프, 혈액, 장기, 뼈로 흡수가 돼서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배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미용을 할 때는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메이 안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걸 알게 됐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전부 경피독 치면 다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심각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흡수율을 보면 제가 오늘 샴푸 얘기할 거잖아요. 팔 안쪽을 1로 봤을 때 기준 머리는 3.5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4배 가까이 흡수율이 빠르겠죠. 두피는 열이 있는 곳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체온이 느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모공도 커요. 실제로 보면 팔 안쪽 일을 봤을 때 4배나 흡수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애 선생님이 청소년들 강의할 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샴푸 애들 바꿔주라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런 얘기 할 때 조금씩 이슈가 되다가 우리는 또 이슈가 안 되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또 한 가지 또 특이할 만한 생식기가 42배 이렇게 나오죠. 그건 왜 그럴까요? 피부는 저희가 또 황인종이니까 다 이렇게 노랗게 있어요. 그런데 생식기나 그 다음에 입점막, 코점막 이런 데는 다 색깔이 어떻죠? 노랗지 않죠. 어떻게 색깔이 되어 있어요? 빨갛잖아요. 그건 뭐냐면 피부에 보호막이 없다는 거예요. 피부 조직이 보호를 1차 보호를 해주는데 그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흡수가 더 완벽하게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생식기는 42배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진짜 어떤 화학 제품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생활용품 속에서 경피 흡수를 통해서 오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저 자신을 실험해서 역학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이미 다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저는 경피 흡수의 지방 조직, 특히 여성 그다음 차트 보고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쭉 들어오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독성들이 아토피, 탈모, 당뇨, 각종 암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질병으로서 사망 원인 1위가 뭐죠?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와요. 자, 압도적으로 1위가 암이에요. 암. 근데 제가 암회를 시작하기 한 10년 전만 해도 한 8년 전만 해도 1위가 심혈관 질환이었어요. 다 찾아보시면 나오죠.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암이었거든요. 지금은 압도적인 1위가 전부 다 암이에요. 다 암이에요. 근데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는 거의 다 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30대하고 20대로 넘어가면 이제 그 1, 2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살 이런 게 자살이 질병에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검색을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 압도적으로 암이거든요. 그게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아까 지방 조직의 90%가 다 쌓여 있다고 얘기했죠. 지방 조직은 단백질, 특히나 근육 조직에 비해서 활동성이 적어요. 그죠?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이 뭐 근육 조직에 많겠어요? 지방 조직에 많겠어요? 당연히. 지방 조직에 많이 없고 근육 조직에 많기 때문에 근육 조직은 뭔가 이렇게 저장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보다는 근육 조직보다는 지방 조직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해 화학 물질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축적이 되냐면 지방 조직에 다 축적이 되거든요. 여성들은 여성 질환의 원인이 다 지방 조직에서 문제가 돼요. 유방암이나 자궁암 다 지방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죠. 여성 자궁 질환 이런 것들이 쭉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미 그렇게 경험을 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보면 그 뒤에 나오네요. 자료가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계면활성제 얘기 좀 하고요. 계면활성제는 다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계면활성제는 뭘까요? 왜냐면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평상시에 안 하고 살잖아요. 계면활성제는요, 물과 기름을 섞어주기 위해서 경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해서 물과 기름을 섞는데 필요한 촉매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면활성제는. 경계면활성제가 계면활성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다 필요하냐면 세제에도 필요하고요. 화장품에도 필요해요. 그죠? 왜냐면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수분만 들어가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도 계면활성제가 필요하고요. 또 사실은 여기서 공부한 거지만 뉴트리라이트 공부할 때 또 어디에 들어가요? 계면활성제가? 계면활성제가 세제의 주 성분이잖아요. 아이스크림에 들어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저희 집 냉장고에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으셔야 돼요. 아이스크림 세일하면 막 이렇게 막 사 먹잖아요. 계면활성 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이 계면활성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계면활성제가요. 석유계에서 나오는 계면활성제가 있고 천연유래 계면활성제가 있는 거예요. 계면활성제의 문제가 이거죠. 그래서 시중 샴푸에 봤더니
이런 SLS라고 하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유튜브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쥐를 실험을 하거든요. 일본에서 쥐 등껍질 그 털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등껍질에다가 천연 샴푸 아까 천연 샴푸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거를 천연 샴푸를 바르고 그 다음에 합성 계면활성제 들어있는 합성 샴푸를 발랐어요. 일주일 동안 발랐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쥐 등껍질이 합성 샴푸를 발랐던 게 다 찢어져가지고 다 터져서 피가 철철 흘러요. 천연 계면활성제를 바른 쥐는 그대로 멀쩡하고요. 그런 실험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영상이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봤던 그 가장 독성이 강한 그 계면활성제가 SLS계예요. 이런 걸 좀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세트니크 얘기하려고 하죠. 세트니크는 뭘로 돼 있냐?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써 있죠. 아까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전부 다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어떤 샴푸인지 다 보이시죠? 그러면 아메이 세티니크는 천연 유래,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듐 코코일리 세치오네이트. 너무 어렵죠?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코코넛 오일 생분해성, 팜유 오일, 코코넛 오일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본사에도 전화를 해보면 인산염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래요. 인산염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아메이는 이걸 쓰고 다른 데는 이걸 쓰나? 이걸 쓰면 되지 않겠냐? 이유는 이거죠. 뭐 비싸요. 하나만 비교해도 그죠?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아메이 제품은 원가를 올렸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좋다. 그리고 뭐 아메이를 싫어하시는 안티이신 분들도 아메이 제품 좋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된 이유가 원가를 이렇게 좋은 걸 쓰기 때문에요. 원가의 비율을 높여서 좋은 걸 쓰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아메이 제품이 인산염이 들어있지 않아서 환경 오염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독한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 탈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몸소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pH는 산성이에요. pH 약산성. 제가 이제 샵에서 제일 많이 쓰는 샴푸 중에 좀 고가 샴푸는 다 약산성이거든요. 약산성, 그 다음에 강산성을 써요. 강산성은 탈색을 할 때 머리가 되게 많이 손상되잖아요. 탈색을 혹시 엄청 심하게 해보셨나요? 몇 번. 회색 같은 거 색깔을 내려면 멜라민 색소의 노란색까지 완전히 아이보리색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탈색을 7번씩 해야 돼요. 탈색을 한 번 해도 머리가 다 부스러질 판에 7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샴푸를 딱 하고 나면요, 빗질도 안 되고 손가락도 안 들어가. 그럴 때 특수 샴푸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는 샴푸가 다 강산성 샴푸였거든요. 근데 강산성이 없어.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뭘로 하면 되냐면 집에 가서 식초로 가서 이제 까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산성 샴푸는 좀 약간 그 특수 샴푸라고 해서 좀 비싸게 팔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다 약산성인 거야. 근데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빨리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제일 많이 팔았던 내 샴푸네. 내가 이게 진짜 땡땡머리 땡땡머리 땡땡머리가 여기 첫 번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도 나름 이게 효과가 있다고 왜 자연 성분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괜찮다고 해서 이게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판매했던 건데 가장 베이스를 합성 계면 활성제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거 많이 유통이 되나요? 모르시는구나. 아메이 거만 쓰시는구나. 그리고 이건 잠깐 제가 넣어봤는데요. 아까 생식기나 그 다음에 코점막, 입점막 전부 다 피부에 보호막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좋은 거 쓰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100% 흡수될 거 아니야. 더더군다나 보호막이 없으니까. 그런데 간암 유발물질 막 치약에 있고 치약도 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입점막을 통해서 완벽하게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아메이 제품이 진짜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성 질환의 원인은 샴푸에 있다. 이렇게 그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이게 동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 자궁 적출을 하잖아요. 저도 자궁 적출을 하라 그랬어요, 의사가. 사실 중반 때. 왜냐하면 자궁 내막염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다 쌓여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그쪽 그 장기에 질환이 자꾸 생기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검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 내막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빈궁마마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궁 적출하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빈궁마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예전에 자궁 적출할 때 지금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안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샥 긁어내기 때문에 난소까지 그냥 싹 다 제거를 해버려서 이제 이렇게 본인이 평생 살면서 이게 배출해야 될 난소가 없으면 여성 호르몬에 바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궁망 적출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자궁 적출을 하면은 거기에 조직에 샴푸 조직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샴푸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산부인과 의사로부터도 들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그걸 뭐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나라에서 샴푸를 좋은 걸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들이 알아서 그냥 그걸 선택할 건지 이걸 선택할 건지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문제인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15분 넘어갔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사실 이제 카달로그 리뷰는 제가 이따가 해드릴 건데 성조숙증이 10년새 급증을 했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내가 아이들이 없다거나 이런 거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관심사가 아니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성장 프로그램 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성조숙증을 막는 게 더 문제야. 그래서 요즘에 계속 그 성장 그 억제제 같은 그런 주사를 맞잖아요. 돼지나 소한테 맞는 거를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유가 애들이 성호르몬이 빨리 분비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분들도. 그런데 너무나 많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년새, 제 10년새 암이 이렇게 되게 많이 펼쳐졌듯이 정 10년새에 굉장히 많이 급증한 게 사실이에요. 데이터를 보면 2006년도하고 15년도 12배가 증가했고 만 8세 이전. 그죠? 너무 심각해요. 실제로는. 엄마들은 되게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이게 막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면서 되게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되게 심각하고요. 이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은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이제 세트니크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조숙증 아이들이 쭉 자라서 이제 20살이 넘고 성인이 돼서 가임기 여성으로 변했을 때 요즘에 불임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불임과 난임을 합치면 지금 통계적으로도 50%가 넘어요. 난임 아시죠? 난임. 그러니까 뭐 불임은 고사하고 난임까지 포함하면 50%가 넘는다는 게 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나 생식기에 환경 호르몬은 아주 극소량만 들어가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 환경 호르몬이 어떤 건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구를 망치는 3대 뭐 이렇게 오염 물질 해가지고 그 세 개 중에 뭐 오존 파괴되는 거,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아무튼 그게 환경 단체들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환경 호르몬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사람들을 다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스스로 만든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트니크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세트니크가 세트니크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천연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연 샴푸 만들어서 쓰시거든요. 그런데 천연 샴푸가 당연히 덜 해로운 건 사실이지만
천연 샴푸는 대부분 거품이 안 나고요. 잘 세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많아져가지고 모공이 막혀요. 그래서 오히려 탈모가 더 심해졌어요. 저도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결국은 이런 게 너무 싫으니까 남편은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으시고 이분은 여성분이고 그 염색도 하시니까 빨래비누로 하기에 얼마나 안 되겠어요. 뻣뻣해가지고. 그래서 천연 샴푸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쓰셨어요. 이런 환경 문제에 되게 민감하신 분이라. 그래서 도저히 이제 못 참겠는 거지. 오히려 탈모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아메이 샴푸는 좋다며,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소비자가 되셨는데 저희 거 그 안티 헤어펄 그 샴푸 쓰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 빠지는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천연 샴푸를 썼으니 얼마나 머리가 뻣뻣해지셨거든요. 먼지도 제대로 잘 안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드럽다고,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거는 해로운 거 아니야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산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 화학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준치는 물론 당연히 안전하게 지키고 있고 그러긴 하지만 어떤 주 성분을 썼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쭉 카탈로그에 보시면 보테니컬 성분이라고 써 있거든요. 보테니컬이라고 하는 건 식물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주 원료를 거기에 이제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계면활성제도 코코넛유나 팜유나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카탈로그를 잠깐 같이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20분 동안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다 펴셔서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헤어 뷰티 스타일리 완성 해서 세트니크가 있는데 일단 세트니크에서 첫 번째 딱 넘겨보면 에너지부 컴플렉스가 있어요. 에너지부 컴플렉스. 이게요 152페이지입니다. 아니 페이지가 좀 다르죠. 이 에너지부 컴플렉스를 이해하시면 세정도 좋고 그 다음에 케어를 완벽하게 하면서 왜 이렇게 머리가 부드럽고 점점 개선되지?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기술의 가장 핵심부에 있는 그 세계 특허 성분이거든요. 전부 다 미국 특허를 받았다라고 밑에 써 있어요. 특허 번호가 다 써 있거든요. 에너지부 컴플렉스가 그야말로 큐티클증이 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곳에 단백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보습 성분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얘네들을 꽉 잠궈버리는 그런, 쉽게 얘기하면 특허 성분이에요. 그 특허 성분을 전 제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제품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안 사실은, 원래는 있었는데 새롭게 안 사시는데 염색약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염색약이 이따가 좀 마지막에 얘기 드리겠지만 진짜 염색을 했는데 코팅한 것보다도 더 반짝거려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진짜 좋긴 좋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에너지부 컴플렉스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를 저도 알았거든요. 에너지부 컴플렉스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염색을 했는데 내 원래 머리보다 더 좋아져. 안 믿겨지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머리 현재 있는 머릿결보다 염색을 하는데 염색을 하면 원래 손상되잖아요. 더 좋아져요. 그게 에너지부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요. 정말 대단한 그 특허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단 전 제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을 아시고 동영상 여기 이렇게 QR코드 한번 찍어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보시고요. 그리고는 샴푸가 모발용하고요. 두피 전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이번에 리비전 돼가지고 리비전 돼가지고 다 바뀌기 전에는 아메이 전 라인의 제품에 스캘프라는 말이 다 써 있었어요. 스캘프는 뭐죠? 두피 케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두피 전용 샴푸라는 거예요. 두피에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 두피 케어에 아주 탁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 제품이 스캘프라고 써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뀌면서 모발용하고 두피용하고 좀 약간 좀 구별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쪽은 스캘프가 아니냐? 스캘프의 베이스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베이스 자체는 스캘프 케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앞에 있는 모발 대부분 세트니크 글로시 리페어 샴푸 같은 경우는 제 얼굴만 나와가지고 아무튼
글로시 리페어 샴푸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통 있잖아요. 이 빨간색 통 같은 경우는 손상된 모발에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에너지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모이스처 샴푸는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모발, 그리고 가늘고 힘없이 처지는 볼륨 모발의 볼륨감을 살리는 그런 모발용으로 되어 있는데 모발에 더 포커싱이 더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머리카락에 지루성 피부가 좀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뭐 비듬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되게 간지럽고 이게 환절기 때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저는 무조건 안티 헤어폴 두피 중심으로 이렇게 권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머리카락 중심으로,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중심으로 할 게 별로 없으시죠. 짧으니까. 그죠? 좀 상하면 잘라버리면 되잖아. 그잖아요. 저희들도 손님이 오시면 예전에 좀 손상이 되죠. 참고 자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뭐 복구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안 그래요. 염색도 하시잖아요. 그다음 이렇게 탈색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되게 이게 머리 헤어에 되게 신경 쓰시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 위주로 내가 샴푸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모발용은 앞에의 세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되세요. 내가 너무 가늘고 처지면 볼륨 샴푸를 쓰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지성이다, 건성이다, 복합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가 똑같아요. 뭐 이과다, 문과다. 좀 약간 그죠? 이과, 문과가 뭐 두뇌가 나눠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과, 문과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선진국에서는 이과, 문과라고 하는 게 조금 약간 너무 이분법적이다라고 얘기하듯이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성이었다가 약간 건조했다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 두피 상태나 모발의 컨디션도, 그리고 또 파마나 염색을 통해서 굉장히 푸석푸석할 때가 있고 아니면 건강할 때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나눠 쓰시는 게 맞으세요. 근데 이제 대체로 가늘고 힘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기름도 많고 그런 분들은 볼륨 이런 거 쓰시고 탁 달라붙잖아요. 생쥐 같이. 그런 분들은 그러게요. 제가 아무튼 언어 순화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볼륨 이 샴푸를 쓰시면 너무 좋고, 머리가 되게 건조하고 바람에 날리는 것 같이 진짜 푸석푸석할 때, 특히나 염색을 해서 파마를 뭐 했을 때 되게 건조할 때는 이 모이스처 샴푸를 한번 써보세요. 되게 찰랑찰랑해지고 한 번만 써봐도 이게 수분감이 도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안티 헤어폴을 저는 권하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비듬균이 있다. 근데 비듬균을 잡는 건 안티 댄드러프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피 세정을 잘 안 돼. 해도 자꾸 각질이 남고 그런 분들은 댄드러프 먼저 쓰시는 게 맞아요. 안티 헤어폴 쓰셔도 또 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안티 댄드러프를 쓰면 두피 세정이 완벽하게 가장 깨끗하게 잘 돼요. 그래서 안티 댄드로프를 먼저 쓰셨다가 안티 댄드로프는 모발에는 부드러움을 주는 게 좀 약해요. 그죠? 에너지부 컴플렉스가 있기는 해요. 여기도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두피 세정, 두피 케어, 그다음에 각질 케어에 중심을 줬기 때문에 모발에는 좀 뻣뻣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댄드로프로 비듬균이 어느 정도 잡혔어 라고 얘기하면 안티 헤어폴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안티 헤어폴 샴푸가 훨씬 더 여러 가지로 두피도 좋아지면서 모발도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는 모발에 따라서는 이 앞쪽에 있는 이 모발 전용 그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컨디셔너를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린스는 아니에요. 린스는 그야말로 단순 코팅, 뭐 자외선 차단 이 정도만 해준다면, 컨디셔너는 실제로 큐티클층에 있는 손상된 모발을 개선시키는 샴푸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셔너거든요. 컨디셔너는 그러니까 이제 트리트먼트는 완전히 복구하고 개선하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컨디셔너는
복구하고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보호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컨디셔너를 쓰시는 게 맞고 내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고 싶으면 트리트먼트를 쓰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모발용 그다음에 두피용에는 전부 다 컨디셔너가 짝꿍처럼 붙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모발용에 특히나 컨디셔너가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뚱뚱한 건 좀 많이 좀 해서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써주셔야지 내가 썼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두 번 하잖아요. 그러면 표면적이 진짜 한 10만 분의 1도 안 묻은 거야. 그죠? 머리카락 표면적은 엄청나요. 왜 내가 머리를 만지면 조금 있으면 뜨는데 미용사들이 만지면 하루 종일 그만 있을까? 그런 얘기 늘 들으시죠? 왜 그럴까요? 모든 제품을 하나를 이렇게 모발에 바를 때도 쓱쓱 바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발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빨리 많이 골고루 묻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 효과가 뛰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셔너도 그냥 한번 쓱 묻혀가지고 물에다가 싹 헹궈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묻혀가지고 적어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방치했다가 헹궈내시는 게 훨씬 더 다 스며드는 거지. 그죠? 별 차이 없어요. 전문가의 차이는 전문가의 손길은 바로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컨디셔너 사용하실 때도 좀 이렇게 충분하게 잘 짜가지고 이렇게 충분하게 해서 방치 시간도 좀 두고 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완전히 달라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메이 세제 얼마 전에도 과일 세정제 감독이 되게 많잖아요. 과채 세정제. 그런데 잘 사과가 안 닦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뭔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해서 물어봤더니 뿌리고 바로 씻었대. 그럼 그게 언제 그게 그 전착제도 있는데 녹을 시간을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막 성질이 급하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컨디셔너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캘프 토닉. 스캘프 토닉은 두피에 바르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피에. 스캘프 토닉은 뭐야? 스캘프 토닉은 보세요. 얼굴에다는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뭐 에센스도 바르고 그 다음에 수분크림도 바르고 뭐 또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 엄청 바르죠. 근데 두피에다는 뭐 바르세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피는요 빨리 늙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가 흘러내리면서 이 주름이 이렇게 축축축축 흘러내리는 거. 피부가 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피부 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샴푸부터 바꾸세요. 샴푸가 제대로 되는 샴푸여야 여기서부터 노화가 덜 되면서 처짐이 덜 하는 거예요. 샴푸 바꾸세요. 그죠? 샴푸 안 바꾸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땡기시잖아. 땡기시잖아. 뭐 부위별로 땡겨요. 요즘에는 막 여기 원래 땡길 때 두피에서부터 이렇게 처지니까 여기서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 라인에 1cm 이 위에서 잘라가지고 꼬매잖아요. 모르시는구나. 저는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저 주변에서는 다들 시술들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눈이 처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라인을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땡기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처지잖아. 그러니까 귀 뒤에서 1cm 뒤에서 잘라서 땡기세요.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결국은 어디예요? 어디서 땡겨요? 두피에서 땡겨요. 두피에서. 얼굴은 다 보이지면 안 되니까. 네, 아무튼 뭐 어디서 땡기고 얼마인지 옆에서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평상시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뒤에 그 트리트먼트 라인은요. 오버나이트는 젖은 모발에도 오케이고요. 마른 모발에도 오케이야.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제가 너무 하다가 과하게 발랐어요. 왁스를 좀 이게 자꾸 흘러내리니까 강의할 때 안 좋을 것 같아서 왁스를 했더니 너무 많이 떡이 돼버렸네. 이것저것 다 발라보고 뭐 샤인 스프레이도 발라보고 다 발라보느라고. 아무튼 젖은 모발에 오케이. 그다음에 마른 모발에 저처럼 이렇게 떡이 지면은 좀 효과가 없긴 하겠죠. 살짝 헹궈내고 여기에다가 바르고 그냥 주무시면 돼요. 수면팩이에요. 수면팩. 이거 한번 해보세요. 머리 헹궈내시고 그냥 수면팩 하셔도 너무 좋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감기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듀얼 디펜드 스프레이. 이거는 진짜 머리카락이 진짜 안 들어가는 사람들 뿌리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다 축축 나가죠. 근데 얘가 그냥 표면만 코팅하는 게 아니라 전처리제로 많이 써요 요즘에. 요즘에는 집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고데기도 하시고 드라이도 하시고 예전에는 다 그 미용사들이 했었는데 요즘엔 집에서 너무 잘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하셔가지고 다 태워 먹으시잖아요. 그래서 전처리제를 되게 욕을 많이 하는데 전처리제로 최고로 좋은 게 이거예요. 듀얼 디펜드 스프레이. 이걸 쭉 하고 나면 계속 하고 나면 오히려 잘 열기구를 쓰면요 오히려 더 반짝거려요. 왜냐면 손상된 걸 수분 공급을 해주니까. 그리고 헤어 오일 시럼으로 다 세팅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살짝 만져주면 얘는 아르간 오일, 아보카도 오일, 쿠쿠이 나무씨 오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합성으로 쓰지 않고 대부분 천연유래, 이런 천연유래 식물성 오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손상도가 적고요. 회복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되게 가벼워요. 오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오일도 오일 자체에 그 트리트먼트 기능이 있는 게 있고 그냥 단순 코팅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테스트해 보시면 아시냐면 이렇게 발라봤을 때 스며들지 않고 계속 끝까지 겉도는 거 있죠. 그거는 그냥 기름칠한 거예요. 기름칠한 거. 이게 좀 저렴한 것들이죠. 광물성 오일이라거나. 그런데 이렇게 쭉 했을 때 나중에 스며드는 부분이 있어요. 스며드는 부분. 저희 헤어 오일 시럼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렇게 식물성 오일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또 세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트니크 리바이틸라이즈 마스크. 에너지부 컴플렉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이 마스크예요. 헤어팩하고 나이트, 오버나이트하고. 이 두 가지를 손상된 모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 만나면 이게 부수수한 머리들 많잖아요. 요즘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마스크팩하고요. 그다음에 듀얼 디펜드 이거 두 개 가지고 가서 이걸 일주일만 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쓰시면 무조건 다 회복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진짜예요. 해보세요. 완벽하게 회복돼요. 완벽하게 회복되더라고요. 그 어떤 완벽의 기준은 좀 다르긴 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걸 봤어요.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스타일링 제품은 생략할게요. 마지막으로 염색약 아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염색약이 에너지부 컴플렉스가 들어있었던 거야. 대박. 염색을 딱 했는데 머리가 손상된 머리도 염색하세요. 저희 걸로. 그러면 회복돼요. 해보세요. 근데 원래 아메이는요. 멋내기 염색이 없었어요. 멋내기 염색이 처음에는. 멋내기는 머리를 손상시키거든요. 되게 많이. 그죠? 큐티클을 막 일부러 열어가지고 멜라닌 색소 빼고 밝은 색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에너지부 컴플렉스가 예전에 없었거든요. 처음에 동성제약에서 세븐에이트 아시죠? 세븐에이트를 만든 동성제약에서 지금 베네시스를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데 동성제약은 세븐에이트 7분의 염색이 된다고 해서 진짜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7분의 염색이 된다는 뜻은 쉽고 편하기도 하지만 모발 손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용사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저 세븐에이트만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 손상도 안 되고 말이야. 미용실 안 오잖아요. 그런데 동성제약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서 저도 좀 쓰기 시작했냐면 허브라는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그 제품은 옷 오르는 사람 있죠. 두피에. 그 옷 오르는 사람들이 그 허브 제품을 쓰면 옷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옷 오르시는 분들은 백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염색을 못 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제품이 천연 해나. 요즘에 막 섞여가지고 인공 해나 말고 천연 해나를 하거나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세븐에이트에서 동성제약에서 그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권해서 해드리기도 했는데 그 동성제약에서 이 베네시스를 만들어요. 대박이죠. 거기에다가 세티니크의 에너지부 컴플렉스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 신제품으로 몇 년 전에 신제품으로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손상된 모발이 염색을 하면 더 좋아져요. 너무 좋아져요. 너무 좋아져요. 다만 좀 약간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손상된 모발이라고 그래도 막 정도에 따라 저는 손상된 모발도 저는 100% 이 두 가지 팩으로 트리트먼트로 다 살려내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게 또 아직 테크닉은 없잖아. 그러다가 막 염색을 하시면 안 되고요. 두피 뿌리 염색하고 그다음에 손상된 모발에는 트리트먼트 있잖아요. 저희 거 리페어 팩을 쫙 바르시고요. 방치를 해요. 30분을 다 저는 두지 않아. 그래서 두피는 30분을 여기 20분에 30분 두라고 나와 있거든요. 20분에 30분을 뒀다가 마지막 한 10분에 싹 빗질을 하면서 이렇게 색깔을 똑같이 맞추거든요. 그거 어렵진 않아 사실.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색깔을 똑같이 맞추면서 손상된 모발까지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있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리페어를 계속 쓰시면 완벽하게 회복이 돼요. 제 뭐 별로 할 것 없어요. 세트니크는. 근데 진짜 제품이 저는 처음 쓰자마자 소비자들에게 그런 말씀 드려요. 머리카락 빠지는 개수가 바로 3, 4일이면 바로 바뀌고요. 인산염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 녹조 적조 현상이 없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모발은 너무 부드러워진다. 한번 써보셔라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소비자 방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에 세트니크 강의하는데 감동 있으신 분 빨리 올리세요. 한 분이 올렸어요. 이제 여러 감동이 있으시겠지만 8살짜리 여자애가 요즘에는요 원형 탈모 문제 많이 있으시잖아요. 원형 탈모 있으시면 무조건 저는 안티 헤어펄 권하거든요. 한 일주일이면 개선돼요 많이. 근데 이제 대신 탈모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모발이 나는 걸 좀 기다려야 되는 데도 있어요. 모발 주기에 따라서 어떤 분은 바로 나시는 분도 있어요. 모발 주기가 딱 맞아 떨어져서 그거는 28주기 거의 한 달 이상 지켜보시라고 얘기하시는데 8살짜리가 저는 효과 볼 줄 몰랐거든요. 8살짜리 여자애인데 원형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야. 애들도 되게 스트레스 많아요. 원형 탈모가 진행이 되는데 전 몰랐죠. 근데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원형 탈모가 진행이 되는데 스테로이드제를 40 며칠간을 지금 바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스테로이드를 두피에다가 저렇게 바르고 있으니 안 된다고. 차라리 그거 바를 바에야 스캘프 토닉을 써봐라. 근데 본사에서는 어린이들에게는 원형 탈모가 있거나 두피에 문제가 있으면 영양이랄지 다른 문제를 먼저 권하라고 해요. 아무래도 성인 기준으로 이제 그 제품을 쓰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너무 절박하니까 원형 탈모가 생겨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걸 쓴 거죠. 한 일주일 만에 머리카락이 난 게 아니라 개선이 된 거야. 난 부분도 있고 개선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완전히 다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험 되게 저도 많고요.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제 감동보다는 소비자들 감동으로 인해서 더 좋아하게 됐어요.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